추운 날 오늘이 뭐 제일 추웠다는데 이제 좀 풀려가죠. 오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네요. 그 추운 날 오셨으니까 좀 더 멋있는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노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토론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토론에서는 가장 존경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한다. 그러니까 나의 이론을 반박하는 사람은 내 주장에 무진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이다. 뭐 맞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시간이 됐으니까 나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기보다 필요해서 꼭 할 말이 있을 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 토론 여기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인사하듯이 서로 뭐 돌려가면서 얘기하기 이런 거 저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론에 관한 얘기만 본격적으로 하되 그거는 아주 치열하게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얘기가 진전이 되게 이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얘기에 취하다 보면 이제 그 주장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중간에 개입하는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는 저희가 치열한 공방을 해주는 거를 거꾸로 예의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뭘로 하도록 할까요? 대개 이제 새로 오신 분한테 필요하면 저희가 예의상 권할 때가 많이 있고요. 주제가, 그거, 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분 중에서 주제 주셔도, 뭐 특별히 주제 하실 만한 거 있나요? 진짜 궁금한 거죠? 네. 네. 있으시면 저희 그걸 주제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난데?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 그건 주제가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남이 보는 나하고 내가 보는 나하고가 같으면 뭔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아니 저는 그렇게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하죠. 근데 뭐 다를 때는 확 그냥 신경 안 써버린다면서요? 네, 전혀 신경. 근데 왜 그게 지금 질문이 되죠? 신경 안 써버린다지. 아, 제가 존경하고 싶고 제가 따르고 싶은 분들은 저를 다 제가 생각하는 저처럼 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사람 있고 무시하지 않을 사람이 있네. 아까 관계랑 이게 비슷한데 네. 그 사실은 아니 주제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아까 그런 말씀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 남이 생각하는 나 거기다 하나 더 붙이자면 그 생각에서 하고 상관없는 본질적인 나 그것까지 집어넣으면 저게 주제가 되죠. 그리고 앞에 두 개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웃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본질적인 나는 그걸 넘어서겠다고 수정을 하는 건데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논의를 좀 가다가 끝나든 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본질적인 나가 아니 내가 생각하는 나와 본질적인 내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남이 생각하는 나 이게 글쎄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뭐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뭘 또 있을까요?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은 나, 그렇습니다. 남이 이렇게 봐줬으면 싶은 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질문이 그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안 보나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보이고 싶은 나하고 충돌하는 저 사람이 날 보는 이런 거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상대방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건 신경 안 쓰여요? 아니요, 존경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제가 그 토론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네. 제가 관심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잘 신경을 전혀 안 써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아까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까 얘기하시던 그런 단어나 뭐 이런 거에서 별로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저 스스로 제가 그렇게 알고 여태 살아왔던 나랑 여태 살아왔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 9월에 있었던 이제 저의 어떤 일 때문에 거기에서 이렇게 혼돈이 와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작년에 왔던 그 이야기가 뭡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가장 그 일례로 제가 너무 여우스럽지 않아서 그 세상을 잘 살고 있었고 여우스럽지 않아서 또 못 살기도 하는 또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남이 근데 남이 봐주는 나랑 내가 보는 나랑 같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요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주제가 네. 남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어떤 관계성을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주제 뭘 얘기를 해야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일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 진심을 그냥 다른 사람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제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가식이 없을 때는 그 사람도 그냥 그대로 저 있는 그대로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네. 나는 그냥 진실로 뭐 하던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봐준다. 아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응. 다른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든 그건 전혀 신경 안 쓴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분은 뭐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다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냥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를 다 위에서 다 스캔한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셔서 아마 그게 가장 큰 혼동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걸 거기에 대해서 믿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가? 하고 거기에다 대고 동의를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진실되고 네. 그런데 저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는다. 네. 봐주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나는 내 할 대로만 하고 봐주던 안 봐주던 봐줬으면 좋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좋지만 안 봐주는 걸 뭐 어떻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아니, 거고. 지금 보니까 전제가 하나 있네요. 예. 네. 그 양반이 거의 다 깨달은 것 같은데 네. 그 양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좀 사적인 얘기시겠지만 네. 그분이 뭐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그분이 제가 너무 머리를 쓰고 세상을 살고요. 네. 그러니까 백료우라고 표현을 싶어요. 어이구 너무 반가워요. 백료를 드리고 감사해요. 연고가 많이 돼야 백료가 되는데? 감사했어요. 아니, 그럼 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네. 그분이 그 정도로 네.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못마땅해도. 아니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그분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왜 신경 안 써도 될 일을 신경 쓰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8년을 가장 제 인생에 비빌 수 있는 언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의지하고 왔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마 더, 그럴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전제가 다른 게요. 사실은 내가 보는 나와 남이 보는 나, 그 다음에 본질적인가, 내가 되고 싶은 나, 뭐 이런 등등을 따지려면 사실은 주관과 객관, 인식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질문은 그거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약간 이제 개인적인 것까지 들어있다면 그분의 의견을 지금은 무시할 수 있어요? 아니면 상당히 설득력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분. 8년을 그분 밑에서 수련을 했는데 그분이 보는 게 영향을 주죠. 아무래도. 네, 설득을, 저한테 제가 제 자신을 설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는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네. 그분의 말이 그래도 제법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이 사실을 돌아볼 때 여시 같은 면은 어디에 있어요? 왜 나쁜 거예요? 아니, 좋아요. 이런 거잖아요. 남이 생각하는 자기를 돌아보려면 저 사람이 생각하는 면에 약간 백여시 같다 그러면 백여시까지는 안 돼도 붉은 여시 같다든가 뭐 같은 게 뭐가 있을까를 돌아보면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부러 자아 반성을 해보면. 철저하게 반성하면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너무 계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계산적인 면이 있으셔요? 아니요, 저는 계산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토론이 아니면, 네. 그거 나 주고 갈래? 성경 씨, 그걸 날 주고 가, 인생으로. 그분을 나름대로 제가 측정을 원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평가를 따라하는 방법은 있지만, 그건 토론과 별로 상관이 없어서, 어떤 분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은 그분의 평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를 돌아볼 때 정말 그분이 주장하는 여시 같은 면이 나한테 정말로 있나. 이거를 보는데 겉보기에 지금 여시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워낙 좋으면 그냥 본인은 직선을 해도 다 그렇게 계산이 어, 끝났어요. 예. 공유들 하면 엄청나게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의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객관화시키는 주제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달라요. 그냥 그 주제로 갈 수는 있는데, 원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볼 때 나도 백여시 같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 그분한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왜냐면 저희, 개인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희 평가가 중요하지 않으면, 아니요, 전혀.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이제 조금 저희가 같이 논의하기에는 네. 뭔가 저희 영향의 토론에 영향을 받으셔야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영향 안 받을 거죠? 네. 그럼 뭐. 주제 정리할까요? 네. 이런 거 같아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신 면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실망하는 면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예전에는요, 굉장히 좀 신비하거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제가 슬슬 시작을 하면서 도리어 비범성을 어떤 걸로 봐야 되냐, 평소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자기 삶이 얼마나 구현하느냐가 그 사람의 비범성이라고 보기 시작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비슷하게 구현하신다면 8년 동안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그분이 자기의 주장대로, 그 주장이 꼭 옳지는 않아도, 그죠? 자기가 우선 믿으니까 그 신뢰하는 자기의 주장대로 얼마나 사시려고 노력하나. 그래서 그대로만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내 어느 면이 저 사람한테 여시처럼 보였냐를 반성하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가르칠 때 다르고 살 때 다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참고 기준은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좀 전에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남이 나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근데 저는 그거를 참 퀘스천입니다. 저는 한 번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이런 사람인가 전혀 이거 이렇게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진짜 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나는 진짜 이런 존재로구나.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하니까 남이 어떻게 보는 거 그거는 점점 관심 받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퀘스천 붙이고 뭐 그럴 이유도 없어지고요. 진짜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진짜 나를 점점 알아갈수록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완전하지는 않죠. 아직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러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덜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진짜 진화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 내가 누군가, 내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걸 안 하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동물하고 인간의 그 인식의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를 이제 심리학에서 끼워드는 게 뭐냐면, 거울 실험이 있는데, 2살 정도 좀 전에 애들은, 2살이나 3살고 좀 전에 애들은 거울 보고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자기 얼굴을 보고도 자기 이렇게 묻혀놓으면 그게 자기 얼굴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그 3살 정도 넘으면, 한 36개월 정도 넘으면 애들이 자기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실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의식이라는 거거든요. 자의식은 나를 그냥 보통 이제 동물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뛰고 다니지만, 그런데 다른 어떤 상대방이 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관심 없는 데 있겠죠. 그러니까 무리 생활을 하긴 하겠지만, 근데 인간은 그게 독특하게 어떤 다른 동물하고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 그 자의식 부분을 좀 아까처럼 이제 사회성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인간의 제일 중요한 어떤 그 다른 동물과의 분기점을 나누는 하나의 지점으로 하거든요. 그 바로 지점이 뭐냐면 좀 아까처럼 아마 남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는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더 가면은 사회에서 얘기했듯이 창조적인 어떤 자아, 그러니까는 나라는 존재 말고 어떤 가상의 어떤 그런 그 존재를 자기가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럴 거야. 사람들이 이럴 거야. 근데 그 사람이라는 게 뭐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마 아닐 거야. 가령 내가 이제 그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사귀어서 어디 가서 그 버스 안에서 뽀뽀를 하고 싶은데 뽀뽀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좀 이상해. 그럼 그게 바로 왜 뽀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냐면은 누군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뭔가가 자아가 나를 갖다가 그거는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뭔가를 머리는 상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아무 데서나 소변 놓고 싶어도 놓지 않고 뭐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더운데 뭐 빨가벗지도 않고 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빨가벗고 간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런 모든 행동들은 다 조마가처럼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전제되지 않는 나를 판단한다는 건 인간에게서 상당히 그거는 거의 그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히 그런 거 타인의 눈을 의식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참나를 찾았을 때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바로 참나를 찾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얼만큼 자유로워진다. 좀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참여를 찾고서도 계속 그거는 그 끝까지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도노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도노하면 계속 그 다음에 가야 된대요. 하여튼 뭐 깨달은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기가 안간경지에 있는 용어는 잘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모임에도 있었는데 월 연초 모임에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도노를 명확하게 컨셉을 잡고 자기가 도달해야 돈수를 할 건지 점수를 할지가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면에 가는 건 도노하는 거를 놓고 얘기하는 거지, 도노의 방법을 갖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돈수냐 점수냐 갖고선 저희가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도노에서 사례를 댈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도달해놓고 보면 돈수인지 도노만 되고 나면 돈수인지 점수인지 그냥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가지고 도노 뒤에 돈수가 필요하다, 점수가 필요하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탁상 공론이 될 소지가 크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지금 토론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그 다음에 상정하고 자기가 체험한 걸 바탕으로 하되 학설에 있는 거 갖다 주면 좋지만 필요한 부분만 같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설명을 조금 부연해 주시면, 가끔 우리 저 김성희 씨가 이 남들 모르는 단어 쓰실 때 설명을 좀 한두 번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용어만 갖고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시다 보니 계속 하시죠. 저도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제 전공 분야를 좀 벗어나서 다른 문제, 내가 뭐 수학을 알겠습니까? 물리학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럼 뭐 내가 양자학이라는 그런 뭐 누가 말했듯이 상대성 이론은 뭐 세상에 뭐 한 12명밖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의견, 그러니까 지금 남들의 어떤 그런 지식에 기초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약 그런 전제가 깔지 않는다면, 잠깐만요. 지금 제가 도노에 관한 얘기를 갖다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전혀 다른 사례죠. 왜냐하면 1392년에 뭐가 성립이 되고 1592년에 전쟁이 나고 이런 거는 그때 겪어봐야 아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기록되면 아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도노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신이라는 것도 토론할 수 있는 건,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성립했다, 이거 갖고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발발했다, 논쟁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때 왜 났냐 이런 건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그런데 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신 또는 참나 이런 거 갖고 이제 얘기하는 건 이 개념 정의가 이거는 사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도노라는 컨셉이라는 게 깨달아서 도달한 사람을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도노, 돈수냐, 점수냐를 싸우는 건 사실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노를 가지고서 도노 갖고 얘기를 해야지 점수냐, 돈수 갖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지금 좀 아까 저 부분에서 마지막 좀 아까 돈 점수를 얘기한 게 뭐냐면은, 좀 아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라는 거, 깨달는다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얘기 아까 그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런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습, 그러니까 관객끼리 저희 좀 아시죠? 그 개념은? 아니, 나는 지금 아까 얘기한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잘 갔는데 돈수 같은 게 나오면서 지금 개념이 흔들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그 부분을 얘기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뭐 그냥 깨달으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곧바로 깨달은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천리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 교수님 얘기하는 그게 아마 깨달음 정도에 따라서 자유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자유로움의 정도가.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아니. 예. 오늘 안현철 선생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드님 같이 오셨어요. 한번. 글쎄 부자 같으셔요. 한번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고요. 뭐 토론할 주제가 있으면 좀. 저는 여기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작년 한 10월인가 그거 왔고,
우리 애가 좀 이제 토론하고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드님이. 예.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어떤 걸 뭐 특별하게 토론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토론하는 거를 듣기 위해 가지고 왔죠. 네.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시면. 질문은 내가 할 게 많은데 새해이기 때문에 토론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제를 던지겠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논증 이탈이 안 돼요. 지금 막 중구난방해버리니까 우리가 치열한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도 눈 속에 한번 발을 딛는다는 심정으로 치열하게 공내에서 뱉어주겠으면 감사드리겠고. 네. 그래서 좀 더 주제를 벗어난 글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아까 생각이 제가 주제를 벗어나서 얘기한 주제를 너무 다른 주제를 또 내셨기 때문에 아니 저기 지금 얘기하는 게 주제 제가 말하는 게 주제가 벗어난 것 같아요. 네, 충분하게 짧은 몇 마디 용어로서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다른 용어를 끄집어 내므로써 그런 거 또 아니에요? 늘어졌죠. 제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는 어떻게 이해하셨어? 아니, 요것은 약간 제가 한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이해해까지는 이제 주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해. 이런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심하지 않으면 이 계획을 좀 두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냥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도 되는데 만약 깨달음 뒤에 그냥 막 살면 된다 아니면 꼭 수련을 해야 된다가 주제가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돈수나 돈어 점수라는 표현을 그때 가서 써도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새 용어를 많이 쓰지 말자. 이해가 되는 그 범위 갖고 써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 이제 주제가 끊어질 때가 되면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대충 조금 작은 의견은 좀 우리가 참아줘도 서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이 주제의 본류, 토론의 본류에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나왔던 얘기는 뭐 그냥 이 정도 하셔도 되겠죠? 아까 끝났는데. 예. 이제 새가 넘어가려고. 뭐, 많이 좋습니다. 그만큼 존중해. 자, 이제